안녕하세요. 한국전교의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설로 마지막 시간 기타 전설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과정을 이제 전설로를 시작을 할 때 전설로를 구별하는 거를 7가지로 했어요. 땅 위냐 아래냐, 물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건물이 있을 때 위냐 옆이냐, 마지막 터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는데 그동안 수업을 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가공전설로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건조물, 조용지, 이격거리를 얘기하면서 위쪽, 옆쪽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나머지 가공전설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전설로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타전설로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지중전설로입니다. 지중전설로는 땅 밑에 시설하는 것을 우리가 지중전설로라고 하죠. 그래서 전선을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케이블만 가능하다. 케이블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9kV Y결선에서 이제 쓰는 전선이 케이블이 CNCV-W라고 이제 하는 케이블이고 전에 한번 제가 수업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하는데 투투나인용으로 쓰는 케이블이 이제 요거예요. CNCV-W라고 이제 하는 케이블이 이제 되고요. 보통 이제 요게 접지용으로 쓰고 요게 도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워터풀의 약자 쓰는 W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물이 묻으면 하얀 보풀레기가 쫙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요쪽 내부 도체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거를 막아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러한 케이블이 이제 60스퀘어짜리 CNCV-W 라고 이제 하는 케이블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지중에서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이 지중에서 쓸 때 특징을 가지고 좀 구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얘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고압과 특고압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요. 특고압에선 어떤 케이블을 쓰고 고압에서는 그게 어떤 케이블을 쓰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고압에서 쓰는 거는 일명 CD 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고압에서는 압력으로부터 잘 견뎌낸다. 뭐 실제로 쓰는 거는 XLP 케이블이라든가 뭐 PF 케이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통칭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압력으로부터 잘 견뎌낸다.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지중전설로를 가지고 우리가 땅 아래에다가 케이블을 갖다가 매설을 할 때 시설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걸 그림을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대지가 요렇게 있고 우리가 땅 밑에 케이블을 요렇게 이제 묻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묻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림은 요렇게 이제 그리고요. 자,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직접 매설식. 위에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함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서 쫙 연결을 하는 관로식.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전에서는 전력구식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맨홀 뚜껑이 요렇게 이제 있고 얘를 갖다가 딱 뚜껑을 열면 사다리가 요렇게 이제 있고 뭐 하수구가 요렇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양쪽 벽면에다가 지지대 같은 거를 요렇게 시설을 해서 이 위에다가 전선, 뭐 가스관, 수도관, 통신선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는 거. 이거를 이제 암거식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임의대로 이제 이런 굴들을 쭉 이제 뚫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선을 쫙 깔아요. 양쪽 벽면에. 이거를 전력구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술기준법에는 전력구식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력구식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는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차량이 이렇게 이제 있거나 건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지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압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요 양자 간의 이격거리를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0.6m, 60cm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m로 합니다. 옛날에는 요게 이제 1.2m였는데 이제 규정이 이제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1m로 합니다. 1m로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m.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제 땅에다가 떨어뜨려야 되느냐? 요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중해는 전력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력선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중 약전류 전선. 지중 약전류, 쉽게 그냥 하면은 통신선이죠. 지중 약전류 전선. 그 다음에 폭발할 위험이 있는 관. 위험하죠. 딱 봐도 해골바가지 아주 위험해요. 얘네들이 내화성 격벽을 갖다가 시설을 해서 양자 간의 이격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거 이격거리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냐. 자, 먼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압, 고압, 특고압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10cm, 15cm, 30cm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요. 통신선 같은 경우는 저압과 고압은 30cm, 그 다음에 특고압일 때에는 60cm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고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인지 위험이 있을 때와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을 했을 때 양자 간의 격벽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요거는 1m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통풍장치 시설을 할 때는 뭐 얘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몇 세제곱미터의 뭐 크기를 가져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제곱미터 나오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조건 1 찍으시면 돼. 세제곱미터 나오면. 그래서 이러한 양자 간의 이제 이격거리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중전솔로에 대한 시설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0.6, 1m.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얘네들은 잘 안 나와요. 요거는 그래도 간간히 이제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지중전솔로는 요렇게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터널 내 전솔로 한번 보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터널 내 전솔로 관련된 규정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터널 내 전솔로가 조금 종종 이제 나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22년도부터는 CBT 시험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뭐가 좀 더 덜 나오고 이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랜덤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좀 어느 부분이 그래도 좀 문제가 자주 나오는지,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형이 많다라는 얘기죠.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터널 내 전솔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터널 내 전솔로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겠습니다. 터널 내 전솔로에서 일단 사용하는 전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거를 전구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때 전선의 굵기는 0.75 스퀘어. 자,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구선, 쇼윈도 케이스. 나머지 이 두 개는 우리가 5장 전기 사용 장소 시설에서 나올 거예요. 전구선, 쇼윈도 케이스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무조건 0.75 찍으시면 돼요. 무조건 0.75 찍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저압, 고압으로 일단 구별을 하고 전선의 굵기, 그 다음에 지표상 높이,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선의 굵기는 저압일 때 2.6mm, 고압에서는 5mm를 쓰고요. 4mm, 5mm가 아니라 4mm, 4mm를 쓰고요. 노면상 높이는 2.5m, 요게 이제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놈은 3m,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저압 2.6이나 2.5m 얘네들이 이제 나오고, 얘가 이제 그 인장 강도 2.3kN 뭐 이제 요런 게 이제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터널 내 전선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는 애자 사용 공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애자 사용 공사가 뭔지는 우리가 전기 사용 장소 시설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애자 사용 공사를 사용을 할 때 뭐 조용제가 들어가면 뭐 지지점 간의 거리는 뭐 2m, 조용제란 단어가 없으면 6m, 뭐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관이나 뭐 가스관 등이 뭐 이제 지나갈 때 저압에서 10cm, 고압은 15cm 뭐 요런 게 있는데, 걔네들은 뭐 빼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라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전선로 한번 보는데요. 자, 수상전선로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위로 이제 시설하는 걸 이제 수상전선로라고 하죠. 그래서 수상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뭐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극히 드물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상전선로는 뭐 그냥 뭐다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전압은 기준이 저압 또는 고압을 사용을 할 때, 이때 사용하는 전선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선으로는 저압전선으로는 클로로플랜, 말이 좀 어려워요, 캡타이어 케이블. 예전에는 이거를 1종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4종 그래서 3종과 4종을 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규정이 바뀌면서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에서 쓰는 거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씁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죠, 얘가.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얘를 쓴다. 그래서 보통 수상전선로 저압과 고압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된다. 물론 저압과 고압이 있으면 모두 있어요. 특고압도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진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특히 요 놈이 이제 그나마 좀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옥상전선로라든가 옥축전선로라든가 요런 것들은 문제 그냥 있는 거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번. 자, 197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네 번째 이제 기타 전선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지중전선로는 무조건 케이블 쓴다라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중은 무조건 케이블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199번. 다음 각 케이블 중 지중전선에 특히 특별고압, 동그라미, 특별고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특별고압용으로 쓰는 거를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고압용으로 쓰는 거를 콤바인 덕트 케이블, 일명 CD 케이블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200번. 자, 이번에는 고압이에요. 고압이라고 했으니까 콤바인 덕트 케이블 4번 되겠고요. 자, 202번. 지중전선로 시설 방식이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압착식은 아니고 암거식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압착식. 자, 205번. 자, 지금 205번인데
205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209번까지 이제 같은 문제고요. 자, 205번 지중 전솔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그러면 기타 장소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어떻게 되느냐? 0.6m. 0.6m. 60cm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206번. 자, 같은 문제예요.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0.6m. 207번.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죠, 이번엔. 있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1m. 있냐 없냐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10번. 210번과 211번은 지중암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다음 중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 의외로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자, 지중암은 지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명이나 세척 가능하겠어요? 막 땅 파고 들어가서 막 세척하고 그래요?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2번. 자,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어쩌고 쭉 되어 있는데, 자, 전 규정.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규정집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자, 전 규정 다 뒤져도 세제곱미터 되어 있으면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가로 1m, 세로 1m, 폭 1m,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가스를 내보내기 위한 곳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통풍장치여야 되냐, 뭐 이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213번. 사용전압이 300V인 지중 케이블, 저압이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지중 약전류 전선, 제가 설명할 때 여기에 오렌지 색깔로 한 거죠. 저압과 고압은 60cm,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압과 고압은 30cm, 그리고 특별 고압은 60cm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저압과 고압은 30. 자, 고압이네요. 고압 지중선 접근해서 시설할 때 몇 cm냐 라고 했으니까 30cm. 215번. 자, 이번에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일 때 몇 cm로 하느냐? 60cm. 저압, 고압 30, 특고압은 60. 자, 216번.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유독성 유체를 내포하고 있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상호간의 경관 내화성에 격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대 이격거리를 물어봅니다. 자,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유독성 가스를 내포하고 있는 관은 1m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cm,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7번부터 221번까지 터널 내 전솔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터널 내 전솔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이제 요거. 터널 등에 시설할 때 단면적. 여기 보시면 전구선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전구선은 단면적 몇 스퀘어냐? 전구선, 쇼윈도 케이스 몇 스퀘어냐 물어보면 무조건 0.7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 218번. 터널 안에 전솔로를 시설을 할 때 저압전선의 인장 강도는 몇 kN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써드릴 때는 2.6mm, 그 다음에 말로 했었죠. 인장 강도는 2.3kN.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0번. 터널 내에서 3300V 고압입니다. 고압 전솔로를 케이블 공사로 시설을 할 때 조영제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때 이때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 자, 지지점 간의 거리 요거 밑줄 긋고요. 몇 미터로 하느냐라고 이제 아는데, 자, 여기는 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터널 내 전솔로에서 각종 공사 방법 중에서 애자 사용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는 우리가 나중에 5장 전기 사용 장소 시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애자 사용 공사는 기본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6m예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6m인데 조영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2m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영제 들어가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애자 사용 공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지점 간의 거리는 조용제가 있으니까 2m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 문제 220번까지 한번 봤고요. 자, 뒤에 이제 교재상에서 보면은 222번과 222번은 수상전설로, 그 다음에 223, 224, 225 여기는 이제 옥측전설로, 옥상전설로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